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가볼게요. 많이들 또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제 영양물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단 탄소화물입니다. 얘네들은 탄소화물,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한번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탄수화물,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고요.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만 주식으로 섭취하지만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낮아요. 식물 세포벽 하면 셀룰로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걔는 다당류입니다. 종류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종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근데 내신이니까 조금 더 갈게요. 뭘 갈 거냐? 강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좀 달리 이당류를 조금 더 구분해 주십시오. 이당류. 처음 뭐야? 몇 당 있지? 몇 당은 뭐야? 포도당이랑 포도당. 그죠? 설탕, 포도당, 플러스 과당, 젖당, 포도당, 플러스 갈락토스.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되어 있고, 이당류는 뭐로 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지? 근데 선생님이 내신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좀 알려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림 봐주시고 다당류는 녹말, 식물의 저장체입니다. 글리코젠, 동물의 저장체, 셀룰로스, 식물 세포벽입니다.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질 가볼게요. 지질도 에너지원이죠.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고 세포막과 호르몬 중성분 일단 크게 좀 이렇게 봅시다. 세포막과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지질이구나. 지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기 종류 세 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기억해 주시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뭐 아세톤이라든지 에테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여러분들 유기용매 실제 사용하는 경우 뭐 우리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울 때 에테르 같은 거 쓰죠. 아세톤 같은 거 쓰죠, 그죠? 네. 에테르는 뭡니까? 마취제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유기용매에 잘 녹는 애들이 바로 지질이다.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이 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대충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상으로 줄 수 있는 거야. 그지? 하나의 글리세롤, 세 분자의 지방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우리 인지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그리지. 지방산이 지금 세 개에서 하나 줄었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쪽에 뭐가 붙는 거야? 글리세롤과 인산이 붙는 거지. 인산. 그죠? 네, 그림을 좀 수월하게 그릴 수 있는 타블렛 펜이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성지방이 이제 우리가 먹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저장과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굉장히 몸이 비대하죠. 북극이나 남극 사는 그런 동물들. 그런 추운 지방의 기온을 견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다, 체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인지질은 여러분들 세포막 성분입니다. 많이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인지질. 중성지방에 아까 지방산 하나 대신에 인산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포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막은 다, 막이라고 하는 명칭,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건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나와 있죠. 생체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생체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포막을 포함한 핵막, 미토콘드리아 막 이런 막들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체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체막. 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또 여기 있는 장면을 좀 보시면 스테로이드 아까 우리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죠. 인지질, 중성지방 같고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예. 사각형 고리 구조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4개. 사각형이 아니라 4개의 고리. 4개 고리. 뭐 이제 이 그림을 뭐 다르게 그린 다음에 이게 스테로이드냐 아니냐 이거 물어볼 건 아니고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이게 중성지방인지 인지질인지 스테로이드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성호르몬과 부신 겉질 호르몬 등을 구성성분이다. 어쨌든 뭐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올해 시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구성성분이다. 이것도 이제 세포막 때 나와. 우리가 이제 세포막 하면은 뭐하고 돼 있다고 그랬지? 세포막의 구성 성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인지질을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까지 기억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탄수화물, 내가 당사슬이라고도 표현해요. 너무 보이시죠? 밖으로 나가도. 예.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인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지질, 단백질까지 알았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갈까요? 단백질. 단백질은 주요 구성 성분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요거 하나 추가해 주면 좋겠네요. 질소. 여기다가 이제 뭐 나중에 생명과학 좀 더 배우시면 황까지. 와우. S. 네, 황까지 여러분이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CHONS. 뭐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CHON, chons.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 2번. 효소, 호르몬, 항체 유성분이다. 효소, 히읗이죠. 호르몬, 히읗이죠. 항체, 히읗이죠. 자음이.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글로빈 단백질. 예, 아시나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까지 포함하면 히읗이 4개야. 히읗이 4개. 그래서 외우실 때 단백질 하면은 이렇게 4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단어를 좀 보시면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생리작용이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대사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물 생리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 대사 하면 효소가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생리작용은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어작용은 항체와 관련된 얘기. 항체가 뭡니까?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야. 그럼 항원은 뭡니까? 체내에 들어와서 면역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디펜스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디펜스 시스템이 아니라 이뮨 시스템, 면역 시스템. 예,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일종의 항원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림프구, 여러분들 면역 반응 생명과학 원에서 배웠죠. 비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 분화를 통해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로부터 그 형질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항체가 세팅되는 겁니다. 신비롭죠. 근데 항체가 몸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항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항원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져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항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뭔가 효율성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부조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여담이었고요. 3번에 열이나 산 등의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쉽게 파괴된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국은 기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여러분이 좀 들었을 텐데, 우리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죠. 폴리펩타이드. 네.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의 서열,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DNA 염기서열 아닙니까? 결국은 DNA 염기서열이 바뀌면 아미노산의 순서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이제 입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서열로 몇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열이나 산 등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파괴된다. 입체 구조가 결국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면 고유한 기능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항상 화학은 결합이잖아요. 물질 반응 결합이니까 어떤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결합했던 녀석과 결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열과 산에 예민한 물질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 디내추레이션. 변성은 원래 돌아올 수가 없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특징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20가지. 종류가 20가지죠. 그리고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 이런 거,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 꼭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돋보기는 어떻게 보시느냐. 일단 뭐 그림을 다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뭐 물이 빠져나간다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뭐가 결합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2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고, 아미노산 3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 2개 생기고, 이런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핵산.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네, 질소도 있지만 인 추가로.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황이 있고 질소는 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DNA 유전물질이 무엇이냐, DNA냐, RNA냐, 단백질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 황과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 및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랬는데, 요거 선생님 뭐 강의 때도 설명 좀 드렸지만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DNA와 RNA를 구분하셔야 돼요. DNA 대 RNA 구분해달라. 예. 디옥시리보스, DNA, 리보스, RNA. 그쵸? 그 다음에 이중나선 DNA, 단일가닥 RNA. 맞습니까? A, G, C, T, DNA. 그죠? 사선 그을까요? RNA는 나머지 다 똑같고 A, G, C, U, 유라실. 이렇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을 보시면 DNA는 유전정보 저장이다. RNA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유전정보 전달,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본 단위가 여러분들, 기본 단위가 뭐야? 기본 단위가, 그죠? 기본 단위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보시면 되겠고, 종류 여기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내용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